해저 이말리에 이은 2탄 홍길동전. 지은이 누구냐? 허균. 허균. 허균이라는 사람인데 허난설원이라고 그 난을 되게 잘 치는 그 사람의 동생인가 그래. 아무튼 조선시대에 성이 홍씨인 판서가 살았습니다. 홍 판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인 홍인영은 본부인 유씨가 낳은 아들이었고 둘째인 홍길동은 여종인 노비인 춘삼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본부인이 낳은 자식을 적자라 하고 그렇지 않은 자식을 서자라고 하여 차별했습니다. 서자는 양반이기는 하지만 과거를 치러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고 가족에게도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홍길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길동은 홍판서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형인 홍인영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한편 홍판서의 첩인 초라는 한편 홍판서의 첩인 초라는 홍길동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기생 출신인 초라는 욕심도 많고 성격이 못된 데다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해 만약 아들을 낳더라도 영리하고 씩씩한 홍길동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초라는 특제라는 자객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홍길동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주게. 초란의 부탁을 받은 특제는 밤에 담을 넘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홍길동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기운이 셀 뿐만 아니라 총명하여 어릴 적부터 학문과 무술을 익힌 홍길동은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둔갑술을 부려 몸을 감추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특제는 분명히 홍길동의 방으로 뛰어들어갔건만 그곳은 방이 아니라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파른 낭떠러지였습니다. 깜짝 놀란 특제가 달아나라 하자 어디선가 홍길동이 나타나 앞을 막고 섰습니다. 남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홍길동은 특제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번개같이 특제를 찔렀습니다. 특제를 물리친 홍길동은 짐을 꾸려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 학문과 무술을 익혔지만 뜻을 펼 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집을 떠나겠습니다. 얘야,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다만 그렇다고 집을 떠나서 어찌 살려고 하느냐? 걱정 마십시오. 저도 이젠 다 컸습니다. 산으로 들어가 도수를 익혀 세상에 이름을 떨친 다음 반드시 어머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홍길동은 홍판서의 방으로 갔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웬일이냐? 홍길동이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홍판서는 한숨을 내셨습니다. 초란이 그런 못된 짓을 하다니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집을 떠나겠다고?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막지 않으마. 뭐 도와줄 것은 없느냐? 홍판서의 말에 홍길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한 대우를 받지만 오직 저만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당한 대감의 아들이온데 여태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홍길동의 이야기를 들은 홍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부터 아버지라 부르거라. 아버지! 서로 껴안은 홍판서와 홍길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을 나선 홍길동은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덧 깊은 산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꼼짝 마라! 몸에 지닌 것을 모두 놓아놓고 가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몇몇 사내가 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인상이 험상궂고 거칠어 보이는 것이 산적인 듯 싶었습니다. 홍길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그레 웃고만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산적들이 덤벼들었지만 홍길동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홍길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명을 걷어차더니 다른 산적에는 무쇠 같은 주먹을 날렸습니다. 산적들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신같이 날쌘 이는 처음 보고 대체 누구시오? 산적 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 사는 홍판서의 서자로 잘못된 세상이 싫어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이오. 무술이 아주 뛰어나시던데 부디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산적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산적 두목이라.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리하여 홍길동은 많은 산적들을 거느리며 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하 하나가 홍길동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두령님, 산 아래 큰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의 중들이 욕심이 많아 곳간에 쌀을 가득히 쌓아두고는 가난한 백성들을 조금도 돌보지 않는답니다. 절의 재물을 빼앗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중들이 제 욕심만 챙기다니. 알겠다. 내가 당장 그곳으로 떠날 터이니 나귀를 준비하고 몇 명을 하인으로 변장시키도록 하라. 양반집 도령처럼 꾸민 홍길동은 나귀를 타고 부하들과 함께 절로 향했습니다. 나는 한양 혼판서의 아들인데 얼마 동안 절에 머물면서 글 공부를 하려 하오. 머무는 인사로 쌀 20섬을 드리겠소. 중들은 쌀 20섬이라는 말에 기뻐하며 연신 허리를 굽혀 홍길동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곧 하인으로 변장한 산적들이 쌀가마니를 지고 들어왔고 중들은 밥을 지어 홍길동 일행에게 대접했습니다. 한참 밥을 먹던 홍길동은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몰래 밥속에 넣고 으드득 소리가 나도록 씹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밥에 돌을 넣어? 분명 나를 업신여게 한 짓이었다. 홍길동이 벌컥 화를 내며 소리치자 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괘씸한 놈들 같으니 얘들아 이놈들을 꽁꽁 묶어라. 홍길동의 명령에 부하들은 중들에게 달려들어 꼼짝 못하도록 나무에 묶었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중들은 꽁꽁 묶인 채로 빌었습니다. 알겠다. 너희 잘못이 아니지. 내가 일부러 밥에 돌을 넣은 것이니까. 아마도 너희가 섬기는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말을 마친 홍길동은 길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신호였지요. 절 바깥에 숨어있던 산적들이 달려들어와 곳간에 가득 찬 쌀을 지고 달아났습니다. 홍길동 일행에게 속아 곳간 한가득 모아두었던 쌀을 도둑맞은 중들은 간신히 결박을 풀고 관가로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결박, 손을 묶은 걸 갖다 결박이라고 그래요. 끈으로 가지고 묶은 걸 결박이라고 그래요. 결박을 풀고 경찰서로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산적들이 양반집 도령 행세를 하며 절에 들어와서는 우리를 묶어놓고 쌀을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무엇이라고? 여봐라, 어서 산적들을 잡아오너라. 사또의 호령에 포졸들은 서둘러 무기를 들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중들이 관가로 가서 알릴 것임을 미리 알고 있던 홍길동은 중으로 변장하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저쪽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홍길동이 가리킨 쪽은 전혀 엉뚱한 길이었지만 포졸들은 중차림을 한 홍길동의 말만 믿고 앞다투어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산적은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산적들은 잔치를 벌이며 홍길동의 재주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중놈들을 멋지게 속이셨군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이렇게 쌀을 많이 얻은 건 처음입니다. 사나이가 그 정도 재주도 없으면 어찌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 오늘 중들을 보니 깨달은 것이 많다. 앞으로 우리를 활빈당이라 하고 나쁜 짓을 하여 모은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이들을 돕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나를 당수라 부르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활빈당 당수님. 산적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비록 도둑이지만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활빈당은 전국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주로 고리대금업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돈을 번 사람들이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백성을 괴롭히는 고을의 수령들을 습격해서 빼앗은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함경감사가 백성을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는 관가를 습격해서 감사를 혼내주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함경강사는 그동안 백성들을 괴롭혀 부정한 재물을 모았기에 재물을 빼앗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자 한다. 앞으로 어진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변을 당할 것이다. 활빈당 당수 홍길동. 함경감사를 혼내준 일로 홍길동은 더욱 유명해졌고
관과에서는 홍길동을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특별히 힘이 세고 무술도 뛰어난 이흡이라는 장수에게 홍길동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흡은 변장을 하고 홍길동이 숨어있는 문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나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디를 가는가? 이곳에는 홍길동이라는 흉악한 도적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도적을 잡으러 가는 길이지요. 홍길동은 힘도 세고 도술도 부린다는데 내가 잡을 수 있겠느냐? 제가 나이는 어려도 힘은 세지요. 소년은 주위를 둘러보며 굵은 나무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으라차! 우렁찬 기합 소리를 내며 소년이 힘을 쓰자 굵은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왔습니다. 소년의 엄청난 힘에 이흡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때요? 홍길동이란 도적을 잡을 만한가요? 듣기에 홍길동은 한 번에 나무 2그루를 뽑는다는데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겠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흡을 보며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갈 테니 선비께서는 저쪽 길로 가십시오.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소년은 바람처럼 산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힘이 엄청나구나. 나도 힘이라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저 소년에 비하면 어림도 없으니. 더구나 홍길동은 저 소년보다 힘이 셀 텐데 어떻게 잡아야 하나? 이읍이 나무 그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숲에서 십数명의 사내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내가 이읍이라는 장수렸다. 감히 우리 당수님을 잡으려 하다니 어디 혼 좀 나봐라. 사내들은 이읍이 반항할 틈도 없이 달려들어 꽁꽁 묶어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하하하하. 나를 잡으러 온 이읍이란 장수로구만. 귀에 익은 목소리에 이읍이 얼굴을 들어보니 조금 전 산길에서 만난 소년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리고 내가 바로 홍길동이요. 어떻소? 이래는 나를 잡는다고 하겠소? 홍길동의 말에 이읍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홍길동의 엄청난 힘도 보았고 자신은 꽁꽁 묶여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습니다. 물론 풀려 있다고 해도 자기는 홍길동 한 사람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네, 당신을 풀어줄 테니 돌아가서 홍길동은 절대로 잡을 수 없다고 전하시오. 홍길동은 이흡을 풀어주도록 명령했고 결박이 풀린 이흡은 맥없이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흡을 풀어준 홍길동은 부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파견한 장수까지 혼내주었으니 이제 관과에서는 나를 잡으려고 더욱 야단일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내 분신을 만들 생각이다. 분신이라니요? 부하들이 물음에 홍길동은 빙긋 웃으며 집을 엮어 사람 모양의 인형을 여럿 만들더니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집 인형들이 모두 홍길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진짜까지 합쳐 모두 홍길동은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김새는 물론 말하는 것까지 것이며 행동까지 홍길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홍길동의 술법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8명의 홍길동은 각기 부하를 이끌고 팔도 곳곳을 다니며 못된 관리들을 혼내주고 빼앗은 재물로 백성을 도왔습니다. 활빈당의 이름이 높아지는 만큼 임금은 홍길동 때문에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똑같은 때에 홍길동에게 재물을 빼앗겼다는 보고가 올라오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대신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홍길동은 판서를 지내다가 벼슬에 물러난 홍대감의 서자로 현재 병조 좌랑인 홍인영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즉시 홍판서와 홍인영을 불러 사실을 묻고는 당장 홍길동을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병조 좌랑이었던 홍인영은 경상감사라는 벼슬을 받아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붙여 사람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홍길동은 보아라. 사람의 도리란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다. 너는 도덕의 무리를 이끌고 나라를 어지럽혀 가족들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루빨리 관과로 형을 찾아와 그동안 지은 죄값을 치르도록 해라. 경상감사 홍인영. 형이 썼네. 당수님을 찾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경상감사이신 형님께서 쓴 글이라는데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는 이제 관과로 갈 터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홍길동은 부하들을 남겨두고 홀로 관과로 갔습니다. 형님, 길동이가 이렇게 왔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나를 잡아 한양으로 보내시오.
어려서부터 홍길동을 멀리하던 홍인영은 죄를 짓고 당당한 홍길동의 모습을 보자 화가 났지만 재벌로 찾아온 것이 고마워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은 도둑의 두목이고 홍인영은 관리로서 도둑을 잡아야 하는 처지이기에 홍길동의 목에 칼을 씌워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누군데? 잠시만. 줘봐. 5739 할머니는? 여보세요? 아, 네. 왜? 우리 할머니 같은데? 근데 우리 할머니. 할머니 뭐? 할머니가 문좀 열어. 아, 문 열으라고?